안녕하세요. 진실의 힘 임팩TV입니다. 혈액형이 A형인 사람이 코로나에 제일 많이 걸렸고 AB형은 드물다는 주장이 러시아에서 나왔는데요. 댓글들이 재미있네요. A형들이 가뜩이나 소심한데 이 기사 읽고 삐질 것 같다고, 참고로 나도 삐짐, 이렇게 써 있는데요. 얼마 전에 영국에서는 중국이 5G 기지국을 통해서 코로나를 퍼뜨리는 거라면서 기지국을 불태우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저는 처음에 그 기사를 읽고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아는 것이 힘이라고 했던 베이컨이 영국 사람 아닙니까? 중국에서 5G 기지국을 통해서 코로나를 퍼뜨린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5G 기지국을 불태웠다는 게 믿겨지시나요? 5월 7일까지 무려 77개나 불태웠다는 거예요. 인간이 참 합리적인 존재인 것 같지만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가혹한 자연 앞에서는 늘 이렇게 미신에 가까운 얘기들이 힘을 얻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얼마 전에 감염되고 나서도 무직이라고 속여서 2차 감염을 일으켰던 그 학원 강사 있잖아요. 그 학원 강사가 서울에 있는 주점 3곳에도 들렸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역학조사를 못하는 사이에 그 학원 강사가 가르치던 중학생이 같은 학원에 있는 초등학생과 접촉을 해서 3차 감염이 일어났다는 사실도 밝혀졌고요. 이 초등학생은 당연히 접촉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녔겠죠. 주말에 강화로 가족여행도 다녀오고 수영장도 가고 미술관도 가고 말이죠. 이 학원 강사의 무책임한 거짓말이 4차, 5차까지 확산될 수 있는 시발점이 됐다는 겁니다. 시발점? 오해하지 마세요. 욕한 건 아니거든요. 15일에는 아들이 확진자로 판정이 나서 14일간 자가격리를 했어야 하는 사람이 행정기관에는 집에 있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자가격리 앱도 깔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결국 확진 판정을 받은 일까지 생겼어요. 그 밑에 달린 댓글을 봤더니 이 사람으로 인해서 가산동 건설 현장이 3일간 공사 중단 조치를 당하고 거기서 일하던 분들 중에 밀접 접촉했던 분들은 14일간 또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달렸는데요. 나는 괜찮겠지, 내가 돌아다녀도 모르겠지 하는 잠깐의 방심과 이기심이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 확진자 수가 450만에 육박하고 있고요. 스웨덴에서는 3만 명 가까운 확진자에 3,600명 이상이 사망을 했어요. 스웨덴에서 항체 검사를 해봤더니 글쎄 항체율이 25%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웨덴은 인구가 1,000만 명이거든요. 1,000만 명 중에 3만 명 가까이가 감염이 됐으니까 전체 인구 대비 0.3% 정도가 감염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꽤 감염률이 높은 거죠. 왜 이렇게 감염률이 높으냐 하면 스웨덴이 애초에 코로나를 막는 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사실상 집단 면역을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3만 명 가까이가 병에 걸리고 그 중에서 3,600명이 죽었는데도 항체는 25%밖에 생성이 안 됐다는 거잖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집단 면역이 가능하려면 항체가 50% 이상 형성돼야 한다는데 스페인이랑 프랑스는 항체 인구가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심지어 코로나는 치명률도 높아서 애초에 집단 면역을 형성해 볼까 하는 식으로 안일하게 접근할 만한 병이 아니었던 거죠. 아까 인천 학원 강사를 얘기하면서 3차 감염으로 초등학생이 코로나에 걸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2차 감염자인 중학생과 3차 감염자인 초등학생이 마주친 시간이 1분 정도밖에 안 된다는 CCTV 분석 결과가 나왔거든요. 같은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감염이 된 걸 수도 있지만 워낙 감염이 잘 된다는 게 속속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치명률이 높은 병은 감염력이 약한 데 비해서 이 병은 치명률도 높고 감염력도 강한 데다가 기저질환에 엄청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심장 같은 장기를 공격해서 영구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해요. 게다가 최근에는 코로나와 연관되는 괴질에 걸려서 아이들이 죽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니까 정말 이만저만 걱정이 아닌 거죠. 지금 보세요. 무직입니다. 아무데도 안 갔어요. 집에 있었어요. 감염자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사이에 추가 감염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 거짓말의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굽니까? 사망률이 높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랑
면역력이 약한 우리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젊은 사람들은 안 걸리고 안 아픈가요? 20대 확진자가 인터뷰에 나와서 통증이 너무 심해서 눕지도 앉지도 못하면서 병을 이겨냈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병은 정말 잔인하게도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파고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노인과 아이들이 가장 큰 육체적 피해를 입고 고용이 불안정하고 임금 수준이 낮은 노동자들이 먼저 일자리를 잃고 있죠. 그 사태를 키우는 게 이기적인 거짓말이라는 점도 정말 잔인한 지점이고요. 저는 우리 사회가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거짓말이 필요하지 않도록 본격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를 잔인하게 파괴하는 이 코로나라는 질병이 결국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로 인한 거짓말,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만들어낸 거짓말로 인해서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걸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감염 사실을 숨기고 돌아다니거나 경로에 대해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두둔하는 건 아닙니다. 특히나 특정 종교를 속여서 감염이 확산된 건 정말 전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죠.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모두가 혐오를 여과 없이 드러내고 차별하는 문화를 과감하게 탈피해야 할 시점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앞에서 5G 기지국 말씀드렸잖아요. 사회적 혐오는 사실 그런 거거든요. 맥락도 없고 이유도 없이 불쑥 튀어나와서 사회의 암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다시는 코로나 이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인식의 대변화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고 혐오가 만들어낸 우리 사회의 어두운 구석은 그걸 극복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